자,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슬슬 매수하고 있죠.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팔다가 그 기조를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수급을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상위 5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는데 전기차, 수소차 모멘텀이 있어도 못 올랐었는데 오늘은 왜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 이제 오늘 매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네. 바닥이어서 낮아서 좀 매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대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일단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게 차는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판매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야지 주가가 이제 지지가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모멘텀이 충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수소 관련 이슈도 그렇고 모멘텀 자체는 충분하지만 일단 전기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주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을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애플카 관련 이슈로 먼저 고가를 찍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지면서 지금 주가는 20만 원 전후로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좀 사실 안타까운 게 현대차 좋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슬슬 지루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현대차 같은 종목을 손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하든지 기타 이제 주식수를 늘려서 나중에 미래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횡보세를 탈출합니까? 이 가격대라면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질 위치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드디어요. 네. 여기서 이제 빠져봤자 이제 20만 원대까지 빠지는데 그래봤자 5% 내외인데 이때라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만하다. 거기다 지금 아이오닉 5의 매출이 점점 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생각보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도 최근에 공시를 보면은 좋은 공시보다는 공장을 이제 좀 잠시 이제 셧다운한다는 그런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현대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매출과 직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금방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반도체 업체를 인수를 한다든지 투자를 통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좀 이제 공급에 있어서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주가상으로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네, 최근에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최근에 공급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전기차 업체도 이제 그 안에 배터리 내재화, 즉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부터 다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은 안 되지만 차량용 반도체라면은 해볼 만하다. 그렇죠. 출근길에 아이오닉 5가 점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나요? 네, 아이오닉 5도 늘고 최근에 또 EV6까지 같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상승폭은 한번 응집된 힘이 폭발되는 순간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지 모멘텀 자체는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분 해소가 된다면, 심지어 그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면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멘텀이 많이 악재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횡보를 끝냈다라는 팀장님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쿠키런의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어제 데브시스터즈를 다뤘는데 그때는 맞습니다. 매도 의견을 냈는데 매도 의견 내고 한 정말 30분 있다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좀 퍼블리셔 계약을 통해서 진출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전략을 수정을 해야겠죠. 어쩔 수 없는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고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단순히 이제 뭐 일본 마켓에서
오늘 1위 한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하게 매출이 동반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재료 자체가 좋습니다. 이제 중국 퍼블리셔 계약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판호 쪽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좀 기사로 봐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 시장이 개척이 된다면은 정말 한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과는 다른 좀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점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나 대부 시스터즈는 일단은 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도 가능하지만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장기적인 마인드보다는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1차 매수, 그러니까 매수는 딱 요 12만 원대 한번 하시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처음 양봉이 나왔던 고점이 무너지게 되는 12만 3천 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하시고 고점까지만 보시고 대신 손절은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처럼 급등도 나왔습니다만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매수하신다고 해도 어제 이제 급하게 매도하셨더라도 뭐 크게 손해보는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판호 획득했다는 소식을 왜 단기로 보는 겁니까?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실제로 이제 유통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모멘텀 자체는 소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물론 뭐 일본 쪽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는 이슈까지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중국 퍼블리셔 계약을 하고 이제 실제로 유통되는 그 시기까지의 과연 대부 시스터즈가 이 고가의 주가를 버틸 수 있는지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되는 거고 만약에 대부 시스터가 지금 저가에서 막 머리를 든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부담입니다. 뭐 종목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 상태의 밸류가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좀 손익비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 상의 어떤 의문을 갖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자 가격 부담은 사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정도 기간은 감내하고 가야 되겠죠. 마치 에코프로비엠처럼. 맞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그 중간에 부침을 감당을 했던 분들이 지금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이제 여기가 저점에 판 그런 분들이 많고 특히 2차전지 업종은 고점인 줄 알고 팔았다가 이제 배가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데브시스터도 비슷하게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자체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에서는 조금 문제는 없지만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말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데브시스터즈 자 이제 중국 시장 이슈로 전략을 좀 수정했습니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짧게 좀 보자. 손절가를 잘 지키자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관 매수 상위 4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기관이 관심 가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주총회라는 큰 이벤트 직전에 지금 기대감이 있죠. 어느 정도 주가에서 밀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총회 때 과연 어떤 당근을 사용을 할지, 동근을 제시를 할지가 상대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전의 사례로 봤었을 때 SK텔레콤이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크게 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노베이션도 과연 주주 환원 정책으로 어떤 게 나올지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이게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죠? 사실 그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을 반대한다는 얘기로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이슈가 결국에는 주가를 빠져도 되돌림이 다시 나왔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왜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나 빠지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엇박자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나는 분할할 거야.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나는 반대할 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에 그냥 표가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증대된다는 게 지금 오늘 하락의 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대로지만 원래 이제 순항이 된다면 오히려 오늘 주가는 올랐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은 혼조세, 즉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구조도 다시 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당근 이게 주주 환원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 뭐 연기금의 반대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이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주주 환원책에 있어서 뭔가 있을 경우에 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기타 뭐 배당이라든지 기타 이슈가 있을 경우 되는데 만약에 정말 SK이노베이션에서 배당 뭐 주주 환원책 중 하나도 없이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개인 주주들의 표가 연기금의 반대표에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한다면 일단은 그래서 매수 관점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절반 정도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반 베팅은 혹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네, 그죠. 근데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는 지금 가격대에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저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꿈꾸는 달리님께서도 그 LG화학 이슈 때도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주가는 통과가 됐고 주가에는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노이즈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까요? 자,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 대장입니다. 천보 기관이 오늘 매수상위 2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매수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보는 이제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전해액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리튬 인산철과 하이니켈 삼원계 즉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단가가 낮은 좀 이제 중정도 품질에 있는 배터리와 이제 하이니켈 고급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두 개 다 양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파이가 주는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자체도 고객들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의 급에 맞춰서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지 나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의 이슈에서 자유로운 게 첨보입니다. 첨보는 양쪽 다 전해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해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즉 2차 전지의 성능 자체를 늘려주는 그런 모멘텀을 봤었을 때 오늘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지금 고점입니다. 충분히 주가는 신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기관이 매수를 하냐면 첨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훌륭하고 전해액이라는 모멘텀도 충분하고 자회사인 엔캠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어제가 그저께 장에 자사주 처분 공시를 좀 했습니다. 이제 현금 확보가 목적이긴 한데 이 부분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첨보는 유통주가 얼마 없는 품절주입니다. 오히려 품절주이기 때문에 유통주가 별로 없다는데 여기서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이 늘어난다는 거는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첨보의 모멘텀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저라면 20만 원, 27만 원, 28만 원 사이에 먼저 매수를 저는 목표가로는 35만 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거고 이런 종목은 손절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릴 때 계속 사셔야 됩니다. 대신 이런 종목 그러니까 뭐 성장 모멘텀이나 스토리가 확실한 종목은 눌릴 때 계속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단발적으로 먼저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1차적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한 27만 원, 8만 원 라인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현금 확보해서 요즘 공장 증설한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재투자에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천보까지 봤습니다.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